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삶과 문학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2학기도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세를 보여서 2학기에는 강의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또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 상당할 정도로 확산되고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일단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음, 또 여러분들에게 그 사전에 공지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학교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삶과 문학 그 1주 수업을 하죠. 근데 우리가 3학점짜리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1학기 때 이제 수업을 여러분이 비대면 수업을 대부분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매 주마다 3차시 3시간이니까 1차시, 2차시, 3차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매 차시마다 최소 25분 정도의 그 수업 영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수업하는 교수마다 그 이 비대면 수업의 이 영상 자료를 만드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죠. 예, 얼굴은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 내가 또 이제 자료를 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학기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유튜브 내 계정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우리 학교 이클래스 우리 분반에 이제 이렇게 또 링크를 연결해 놓으면 여러분은 이제 지정된 그 기간 안에 다시 그 링크를 해서 방송을 수업을 듣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대면 수업보다야 뭐 당연히 답답하죠. 보지 않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수업의 어떤 그 질이라고 하는 측면, 물론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해 가면서 수업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연히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수업의 내용 자체는 대면 수업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가면서 여러분의 우리 수업의 어떤 일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많은 애를 쓰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기획서를 여러분이 아마 그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내 이름이 이제 심령이고요. 그 조금 있다가 이 페이퍼 다음에 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이제 이름과 이 연락처, 이제 모바일 번호고, 그다음 이메일 주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또 따로 하여튼 이름하고 연락처는 여러분 그 모바일에다가 저장을 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간혹 그 이제 그러니까 나하고 뭐 수업이든 무엇이든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 문자를, 전화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전화로 하기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가 있고, 또 저장을 해 놓으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좀 긴 내용은 이 한 메일을 내가 사용을 하니까 뭐 학교 메일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클래스에 우리 수업 분반에 그 쪽지를 보내거나 그러면 내가 그 바로바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메일을 이용할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 시점 변경 기간이 끝나고 수강 인원이 확정이 되면, 명단이 확정되면 내가 여러분을 또 이제 여러분의 이름과 번호를 또 내 모바일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카톡으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카톡에서 그 단톡방을 만들어요, 우리 수업 분반에. 그래서 매번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겠죠. 음, 그 수업과 관련된 공지를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 좀 이따 또 상세하게 좀 밑에 이야기하겠지만, 단톡방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 수업과 관련된 온갖 안내 정보를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귀찮다고 한두 명은 꼭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손해겠죠?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조 1차 시, 지금 1차 시에서는 우리 수업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시에서는. 그래서 그 담당 교수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정도 잘 메모 기록해 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한다면, 뭐 우리 강의실은 이문대 3호관 301호고, 수업 시간은 월 월요일 1, 2교시하고 수요일 1교시 좋은 시간을 잡아놨는데, 하여튼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이 되고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정말 소망을 하는 거죠. 자, 수업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을 통해서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죠. 이 말은 문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대상으로 한다. 문학은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은 한국의 삶의 양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과 정서 내지는 사상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텍스트가 되죠. 한국 문학은.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학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문학적 감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 한국 문학을 통해 나와 타인의 공동체를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수업의 목표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다 아는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은 당연히 강의실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에는 이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중의 그런 상황에 처해서 원격 수업은 이렇게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말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지금 일단 지침을 내려주는 게 혼합 수업으로 어 이제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원격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것이니까, 일단은 혼합 수업으로 이렇게 운영 방식을 이제 체크하도록. 대부분의 수업이 그럴 겁니다. 뭐 실험 실습이 필요한 그런 과목은 이제 A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을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했던 것,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평가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보고 이제 개별 과제가 리포트가 있죠. 본래 나는 이제 강의실 수업에서 할 때는 이 개별 과제가 이제 리포트인데, 리포트도 부과하지 않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만 보고 수업 참여도 출석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30점씩,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를 하나 부과해서 20점. 그러면 80점이 되겠네요. 수업 참여도를 이제 수업 참여도가 여기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 만약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계속 해야 된다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물 이렇게 적절하게 제출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제 개별 과제 리포트도 그 정해진 기간과 그 다음에 어떤 정해진 논제와 뭐 분량 같은 걸 제시할 때 이런 어떤 지침을 좀 잘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특히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막 그런 거 단톡방에서 나가면 이제 수업 참여도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이 점수도 점수지만 수업 안내를 제대로
그 적절하게 적응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단톡방에 나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평가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한번 볼까요? 금방 했던 이야기죠.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태면 중간고사가 우리 8주에 보는 거니까 이 리포트도 이제 중간고사도 대체 과제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리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별도로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던 그 챕터에 대한 정확한 그 주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리포트를 쓸 때 이제 요구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겠어요? 정확한 문장 서술과 논리 전개, 그다음에 들이쓰기를 통한 문단 구분과 지정한 분량 준수.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리포트 특강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를 잘 그 확인하면서 그 적절하게 반영했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과제물을 볼 때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대면 1학기 때도 이제 뭐 그 경험을 보면 여러분 한 학기 18학점씩 되게 수강하잖아요. 그럼 3시간씩 6과목 정도 되는데 매 주차마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이제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 동영상 그 수업은 클릭을 해놓으면 이렇게 시간 지나면 출석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다른 뭐 과제를 한다거나 그러는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라든가 리포트, 근데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을 보면 그 전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제물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포트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내게 하는데 보면은 몇 사람들은 중간고사 리포트 특강을 전혀 듣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왜냐면 반영이 안 되는 것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출석은 뭐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런 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매번 그 수업 그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수업으로 온갖 자료 다 제시해 줄 거니까 책 굳이 그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별로 이제 15주니까 15주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주제로 수업을 구성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 수업 계획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교재 있잖아요. 교재의 목차대로 쭉 해놓은 거예요. 목차대로.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지금 핵심 교양, 전에는 핵심 교양인데 지금 이제 균형 교양이라고 합니다. 균형 교양이라고 해서 이걸 균형 교양이라고 합니까? 다시 잠시만요. 내 자료를 좀 보고요. 역량 교양이라고 이렇게 또 됐군요. 이번 역량 교양이라고 지난 학기부터 작년에는 이제 핵심 교양이었는데 2020학년도부터 역량 교양. 어쨌든 이 한국인의 삶과 문학이 분반이 6개 아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교과 과목이기 때문에 그 강의 기획서를 공통으로 하도록 학교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계획서는 소위 말하면 그 공통, 즉 표준 강의 계획서입니다. 여기 쭉 보면 그런데 이제 어디 한번 쭉 볼까요? 보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또 몇 사람들은 늘 보면 이제 재수강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뭐 익숙하겠는데 봅시다. 일단 1주차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런 거 공부를 하죠. 당연히 요건 뭐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군 신화가 갖고 있는 이제 한국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도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그러니까 고시가죠. 고시가. 그다음에 고소설 이런 공부를 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국 문학사 같죠. 그렇죠. 한국 문학사, 한국 문학사의 그런 그 통사,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리고 저기 고조선부터 현대 2020년, 2000년대까지 이렇게 쭉 그런 문학을 문학사적인 그런 어떤 그 흐름으로 이 주차별 수업 계획이 표준 강의 계획서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차례를 보면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시대에 그 이제 그 시가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 서사 소설 그다음에 뭐 이제 7강의 7주차 내려오면 이제 그 뭐 유배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학과 그러니까 조선 이제 중후기로 내려오죠. 그다음에 판소리 같은 후기 그리고 이제 중간 시험을 보고 근대가 근데 우리 이제 한국 문학의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서 할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지만 이제 근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대 문학이 뭐냐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보면 크게 보면 한국 문학을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한말을 기점으로 시기별로 그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문학을 고전 문학으로 한다. 그 이유를 근대 문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과도기 문학이라고도 하고 개화기 문학이라고 하는데 한말 1905년 뭐 1900년부터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문학을 현대문학, 그러니까 고전문학, 근대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시기별로 대체로 이제 그 다수설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9강부터는 이제 근대문학의 태동,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전쟁기의 문학들, 그리고 60년대 4.19와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5.18, 80년대,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뭡니까? 한국 고전 문학사와 한국 현대 문학사를 크게 이제 살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이 커리큘럼을 보면 고등학교 때 문학 그 수업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해요. 이 10년 넘게 과목 수업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표준 강의 기획서니까 여러분에게 제시하긴 하는데 이대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적절하게 그 좀 달리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한국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삶을 대상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문학은 그러니까 한국 문학 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인의 삶과 정서, 사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는 하겠지만 이 이제 문학사의 흐름처럼 이야기하면 이를테면 주마간산, 주마간산이 말 타고 이제 달리면서 그 산천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에 그칠 염려가 농후해요. 나는 그렇게 늘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와서 이제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한국 문학의 그런 패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강의실에 수업할 때도 일단 이 그 표준 강의 기획서는 제시하지만 실제로 수업에서는 이걸 이제 당연히 참고는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세부에서는 좀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좀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1주차에는 지금 이제 1주 1차 시니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에서는 문학 읽기의 의, 그다음에 뭐 3차 시에서는 한국 문학의 범주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2주차에서는 이제 그 아까 표준 강의 계획서도 안내했던 단군 신화 민족문학의 원형으로서의 단군 신화 그리고 이제 특히
판소리와 민중의 열망, 춘향가를 중심으로 이런 공부를 좀 해요. 그 다음에 근대문학의 태동과 전개 양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전 문학을 아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삼국시대나 뭐 고조선이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학이 삶을 반영하고 그 당대 현실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대문학이에요. 고조선의 문학, 고조선 때부터 해서 삼국시대, 삼국시대 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신라의 향가 정도긴 하죠. 문헌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뭐 고려 가요, 경기체가, 그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오면은 그 뭐 시종, 고시죠. 그리고 이제 뭐 한문 소설, 그다음에 국문 소설,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은 공부는 하겠는데, 이 표준 강의 계획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그 시가와 산문으로 구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문학이란 무언가를 이제 좀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성 또는 근대문학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말에 이제 그 근대문학의 태동과 전개 양상 공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게 그 한국 근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거든요. 근대 문학, 이광수의 무정, 그 다음에 무정을 통해서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 인식,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의 문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지나서 역시 뭐 그 어떤 폭력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80년대 문학, 그리고 이제 2000년대의 어떤 문학의 양상들, 이렇게 좀 크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미리미리 이렇게 좀 상세하게 또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표준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공을 하긴 하되, 다시 강조하지만 그 좀 압축을 하거나 어떤 부분은 좀 더 상세하거나 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수업 일정은 이 수업 진행상에 따라 뭐 일정하게 변동될 수 있다. 여기 상기 주차별 수업 운영 방식, 즉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단 비대면 수업을 전제로 했다.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그 공통 강의 계획은 갖고 있지만 좀 내가 필요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장애학생 학습지원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편의사항이니까 해당되는 친구들은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좀 상세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놨어요. 수업 내용에 대한 참고사항 보면은 주차별 수업 내용은 상기 주차별 표준 수업 계획서를 따라내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학습할 수도 있다. 금방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를 할 거고요. 매번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단톡방 만든다겠죠. 수강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단톡방을 만들고 수업 일정과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피드백을 할 거니까 임의로 단톡방을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수업 참여에 대해서 감점이 있을 수 있고 수업 진행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클래스 우리 수업 강의실에 이 자료를 올리면 알림이 여러분에게 가긴 가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안내를 할 거니까. 예. 평가 방법도 평가 방법은 아래 상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밑에 좀 봅시다. 하여튼 상호 소통이 중요하죠. 자, 밑에 가봅시다. 여기
앞에서 이제 그 수업 평가 방법 제시했었어요. 출석 10점. 근데 출석 10점을 이렇게 하겠다. 참여도 10점은 이런 내용이다. 중간, 기말, 그다음에 리포트 이렇게. 예. 아까 했던 말로 했던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기술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CQI. CQI가 이제 뭐냐면 교수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학기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교수가 여러분의 성적을 평가해서 공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걸 확인하기 전에 교수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또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교수들이 내 수업에서 좀 보완하거나 이후에 수업에서 보완하거나 할 게 무엇인가를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술하는 게 CQI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작년에 교수 평가가 4.5였죠. 괜찮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이번 1학기는 4.6이니까. 근데 사실은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면 수업 못지않게 좋은 평가를 학생 여러분들 해줘서 매우 고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교수와 학습자들 사이에 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어떤 친구가 또 아니 내 자랑 같은데 민망하긴 한데 학생이 이번 학기 우리 전남대학교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교수님의 수업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써놓은 문장도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열정을 갖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문학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일정하게는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2학기에도 수업을 성의 있게 하고 또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25분이 지나서 2차 시때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